안녕하세요. 오늘은 객체 지향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사실 대부분의 개념이나 IT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빠질 수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찍을 영상도 거의 대부분은 객체 지향에서 파생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클래스 대 객체, 메서드 호출, 생성자, 접근 제어자 이 네 가지만 딱 정리하고 끝낼 겁니다. 언젠가 제가 디자인 패턴이나 솔리드 같은 개념을 말씀드릴 건데,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객체에서 심화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개념들도 영상을 언젠간 찍을 예정이니까요. 차츰차츰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내용은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이미 객체를 아시는 분들도 한번 정리 겸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클래스 대 객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객체 지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제가 던지도록 할게요. 클래스와 객체의 차이를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머릿속으로는 대충 개념이 잡히지만 바로 입 밖으로 안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클래스는 붕어빵 틀이고 객체는 붕어빵이다. 왜? 옛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책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사실 이것도 맞다고 전 생각을 해요. 머릿속에는 대충 개념이 잡혀 있는데 자바에서 클래스로 코딩하고 유로 생성하는 그런 코딩을 했다. 그런 상상을 했다. 이것도 맞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줄로 정의해 드리자면 클래스는 설계도이고 객체는 실체다 라고 정의 드리겠습니다. 아래 예를 보시죠. 짠! 이게 클래스죠. 근데 이 상태에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정의일 뿐이에요. 정의. 이런 객체를 만들 수 있다는 정의요. 짠! 이 순간 객체가 생성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코드가 생성된 시점에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힙이라는 메모리 영역에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설명드리자면 컴퓨터에 램 있죠, 램. 거기에 올라간다. 이게 자바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객체 지향 얘기지 자바 얘기 아니니까 JVM 같은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생성하다 보면 설계도는 하나지만 실체는 여러 개, 즉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을 계속 찍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객체 지향의 출발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메서드 호출 구조. 자, 이제 객체가 생겼으니 뭘 해야 될까? 행동을 시켜야겠죠. 아래 코드를 볼까요? U라고 생성한 친구를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부를게요. 자, 이 한 줄에서 벌어지는 일을 말로 풀어보면 디포짓 메서드를 호출한다죠. 이 말은 사실 객체에게 메시지를 보내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객체 기준으로 호출됩니다. 자, 이 U로 생성되어 있는 인스턴스 메서드를 접근합니다. 클래스로 접근해서 메서드 호출은 기본적으로 안 돼요. 물론 예외적으로 호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지만 이런 놈이 있지만 객체 지향에 대해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다형성이나 인터페이스나 디자인 패턴 등 전부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생성자. 객체는 언제 태어날까요? 객체는 언제 생성될까요? 바로 new 했을 때 생성되는데, 그리고 이때 반드시 실행되는 메서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생성자라는 친구입니다. 개념을 따져보자면 객체가 생성될 때 딱 한 번 실행되는 초기화 로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음 코드로 볼까요? 짠! 자, 바로 이렇게 클래스명과 메서드명이 동일한 메서드를 생성자라고 하는데, 생성자는 리턴 타입이었고 클래스명과 메서드명이 동일하며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놈입니다. 생성자는 객체가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나는 걸 막기 위한 장치예요. 그래서 생성자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객체가 생성될 때 설정해 주시는 디폴트적인 걸 해줄 수가 있죠. 바로 이렇게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생성자가 무조건 실행된다고 했는데 클래스 안에 변수만 정의했다면 이 요놈이 없는 거예요. 요놈이. 기본적으로 숨겨진 생성자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디폴트 생성자라고 합니다. 다만 다른 생성자를 하나라도 정의하면 디폴트 생성자는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즉 클래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정의된 함수가 없고 빈 생성자인 퍼블릭 어카운트만 존재하는 거예요. 숨겨져서. 자, 그래서 위에 생성자를 해석해 보면 계좌를 생성할 때는 이름과 계좌번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클래스를 정의해서 기본값이 들어있는 객체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값을 체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객체를 생성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파라미터를 넣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번째, 접근 제어자. 자, 이제 객체를 만들었고 메서드도 만들었고 생성자도 이해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객체의 내부를 아무나 막 강제로 건드려도 될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제어자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퍼블릭과 프라이빗. 퍼블릭은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고요. 프로젝트 전체에서요. 프라이빗은 오직 자기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합니다. 아래 코드를 보겠습니다. 짠! 자, 이렇게 하면 외부에서 접근되지만 퍼블릭이죠? 여기서 프라이빗으로 변경하면 외부에서 이 코드는 실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자바에는 몇 가지 제어자가 더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객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기타 제어자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제어자는 단순히 접근 범위를 나누는 키워드가 아니에요. 이건 객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사실 접근 제어자만 설명한다고 하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맞춰도 되지만 우리는 원론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제어자를 왜 쓰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저 또한 학부생 시절 때 왜 사용해야 되는지 몰랐고 그 당시 답을 찾지 못했어요. 아마 그게 15년 전쯤일 거예요. 네. 과연 이게 차이가 뭘까? 과연 이게 왜 쓰이는 걸까? 어차피 컴파일되고 실행되면 다 똑같은 거 아닐까? 라고요. 이 코드 동작은 해요. 근데 설계로 보면 굉장히 끔찍합니다. 왜 문제냐? 객체의 상태가 아무런 규칙 없이 깨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설계적으로 안 되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짠! 데이터베이스에서 학생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거기에는 학번, 이름, 성적 테이블이 있어요. 여기서 김철수라는 학생의 성적을 변경하고 싶으면 어떤 프로그램과 규칙에 의해서 수정되어야지 성적을 변경하겠다고 직접 사용자나 관리자가 쿼리, SQL 쿼리 같은 거 쿼리 작성해서 변경하는 게 맞을까요? 위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아래 코드처럼 제어자를 변경해서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짠! 여기를 프라이빗으로 바꾸고 이렇게 변경하면 아까처럼 인스턴스에서 바로 변수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해당 밸런스에 대한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맞고 퍼블릭 메서드를 통해서 수정되어야 그 안에 의미 있는 행동이나 예를 들면 로그 쌓기나 권한 검사 그리고 또는 수정 규칙, 이게 수정 규칙이죠. 수정 규칙을 추가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 변수에 대해서 접근 가능하냐가 아니라 그 객체의 어떤 규칙을 강제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어자를 쓰는 거예요. 객체의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객체 지향의 특징 중 캡슐화라는 개념을 말씀드린 건데 다음에 다시 이 개념을 말씀드리겠지만 해당 특징을 정의해드리자면 캡슐화는 객체의 내부는 숨기고 허용된 방법으로만 접근하게 하자 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핵심은 객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책임진다 라는 거고요. 이 순간부터 객체는 단순한 데이터 덩어리가 아니라 규칙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오늘 핵심만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클래스는 설계도, 객체는 메모리에 존재하는 실체, 메서드는 객체 기준으로 호출, 생성자는 객체 탄생 시점의 초기화. 초기화 메서드예요. 초기화 메서드. 접근 제어자는 객체의 규칙을 지키기 위한 장치,
객체 지향은 결국 데이터와 기능을 하나로 묶고 그 객체가 자기 책임을 지게 만드는 사고방식이에요. 이 네 개가 머릿속에 잘 정리해 주시면 다음번 강의에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더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